자, 경매로 정말 멋진 땅을 탁 낙찰받았다고 상상해보세요. 완전 꿈만 같죠? 그런데 그 땅에 떡하니 서 있는 저 비싼 소나무들 있잖아요. 그게 내게 아니라면요? 와,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오늘 바로 이 꿈이 한순간에 악몽이 될 수도 있는 정말 값비싼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여러분이 이 상황의 주인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진짜 꿈에 그리던 땅을 손에 넣었는데 과연 그 땅 위에 있는 모든 게, 저 나무까지 전부 다 내 소유가 되는 게 맞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모든 건요, 정말 완벽해 보였던 한 번의 낙찰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날아온 소송장 하나가 이 모든 걸 순식간에 악몽으로 만들어 버렸죠. 바로 이런 풍경이었다고 해요. 현장에 딱 가보니까 와, 정말 전문가가 관리한 티가 팍팍 나는 소나무들이 쫙 줄지어 서 있는 거예요. 솔직히 땅값보다 이 나무들 값이 더 나가겠다 싶을 정도였죠. 그러니 당연히 이 모든 게 이제 내 거구나 생각하면서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정말 잠시였습니다. 뜬금없이 내용 증명이 하나 날아온 거죠. 내용은 딱 이거예요. 그 나무 내 거니까 손대지 마시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정말 황당하죠. 분명히 땅을 샀는데 나무 주인이 따로 있다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이 상황이 왜 이렇게 헷갈리는 건지 그 이유를 알려면요, 우리가 보통 이건 상식이지라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법 원칙 하나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부합의 법리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민법에서는 부동산에 딱 붙어서 하나가 된 물건은 그냥 그 부동산 주인의 것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땅이 일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주 상식적이죠? 그러니까 이 원칙만 놓고 보면 땅을 낙찰받은 사람이 나무 소유권까지 싹 가져가는 게 맞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고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몰랐던 함정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맞습니다. 법에는 거의 항상 예외라는 게 있죠. 이 경우에도 나무가 땅이랑은 완전히 별개의 독립된 재산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예외 조항이 이번 사건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나무가 땅하고 별개가 될 수 있냐 이거죠. 크게 두 가지 경우인데요. 첫째, 땅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임차권 같은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나무를 심었을 때, 그리고 둘째는 명인 방법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나무에다가 팻말을 붙이거나 밧줄 같은 걸 둘러서 이거 내 나무임 하고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 이번 사건의 소나무들에는요, 그런 팻말이나 표시 같은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부합의 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낙찰자 소유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런데 도대체 왜 법원은 낙찰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던 걸까요?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들어갑니다. 법원은요, 낙찰자가 결정적으로 놓쳐버린 딱 한 가지를 아주 날카롭게 짚어냈습니다. 그건 바로 구매자의 명백한 실수였습니다. 법원 판결에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나무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자란 나무가 아니네. 누가 봐도 엄청난 돈과 노력을 들여서 관리한 조경수잖아. 이걸 보고도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바로 이거였어요. 사실 법원이 지적한 단서들은요, 현장에 너무나 명백하게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마치 잘 훈련된 군인들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쫙 늘어서 있었고요. 또 쓰러지지 말라고 지지목까지 하나하나 다 받쳐져 있었죠. 이건 자연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명백히 누군가의 작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법원의 논리는 이렇게 연쇄적으로 이어집니다. 자, 들어보세요. 첫째, 나무의 모습 자체가 하나의 경고 신호였다. 왜냐? 너무나 인공적이었으니까요. 둘째, 이 명백한 경고 신호를 받다면 당연히 조사할 의무가 생긴다. 이거 혹시 주인이 따로 있는 거 아니야? 하고 확인을 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셋째, 낙찰자는 서류에 적힌 소유자 미상이라는 글자만 찰석같이 믿고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법원은 바로 이 행동을 과실, 즉 잘못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과실이 인정되는 순간 안타깝지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뭘까요? 이제부터는 이 실패담을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핵심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서류만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눈과 발을 믿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항상 현장에 직접 가보셔야 하고요. 특히 이렇게 비싸 보이는 조경수처럼 가치 있는 자산이 있다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딱 봤을 때 뭔가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진다? 그럼 무조건 의심하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혹시 이거 주인이 따로 있나요? 하고요. 주변 이웃에게 넌지시 물어보는 그 간단한 행동 하나가 정말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아껴줄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정보가 항상 감정평가서나 등기부등본 같은 서류 안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때로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가 바로 우리 눈앞에 그 땅 위에 이렇게 떡하니 서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게 비단 부동산 경매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앞으로 내릴 또 다른 중요한 결정에서 혹시 여러분은 어떤 너무나 명백해서 오히려 그냥 지나치고 있는 중요한 단서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